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고양시를 상징하는 이 건물에서 오늘의 주인공 김영환 의원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고양 일산에 유치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논의 중입니다. 경기도는 2005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 남부와 서부, 동부, 북부 등 권역별로 총 7개의 테크노밸리를 조성, 운영 중인데요. 이 중 2016년 경기 북부 1차 테크노밸리가 고양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양주, 구리 등 쟁쟁한 도시들 속에서 고양시에 경기 북부 1차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내 실무자들을 만나며 끈질기게 설득했던 사람, 바로 김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전형적인 신도시 베드타운입니다. 자족 기능 없고 산업적 기반 없이 세워진 이 신도시의 후폭풍이 20년, 30년 지나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일자리, 그리고 기업들이 좀 넘쳐나는, 그래서 산업적으로 기반이 조성되는, 결과적으로는 고양시 세수에 돌아오는 그런 당위적인 목표가 테크노밸리는 있습니다.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는 현재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의 부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테크노밸리가 20년에서 23년 이제 완공 목표고요. 그 옆에 또 킨텍스 지구 개발 특별회가 있습니다. 그게 21년 착공, 24년 완공. 이렇게 순차적으로 고양시 자족 기능이 완성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 테크노밸리와 더불어 킨텍스 제3전시관 건립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국내 최대 전시 컨벤션 센터인 킨텍스. 1, 2전시관에 이어 3전시관의 건립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전 시장 짓고 나서 국제 전시를 유치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사실은 3전 시장까지 지으면 10만 제곱 스퀘어 평방미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국제 전시장을 유치할 규모 기본이 되는 거예요. 고양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위상에 발맞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역시 김영환 의원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킨텍스 제3전시관. 사업이 승인되면 총 17만 8천 제곱미터의 전시 면적이 확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시장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일자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무형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킨텍스 3전시장 지음으로써 우리 아시아에서 그래도 견줄 만한 이런 국제 전시장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이 일명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전시 컨벤션 산업이 육성되는 토대가 되는 거죠. 고양시 일산의 한 사무실. 도내 중학생들의 무상교복 지원과 기업 상생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학교는 뭐 어느 업체가 들어갔는데 이 학교는 좀 질이 떨어지더라. 이 학교는 예를 들면 좀 그 질도 좋고, 그다음에 이 AS 문의가 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이런 평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요. 이 학부모 관리, 수요자 입장에서 관리가, 공급자 관리가 필요하다고요.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기도 한 김영환 의원. 얼마 전에는 무상교복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무상교복 지원을 포함한 민주당의 9대 제안 정책을 마련하는 주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헌법 31조 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죠. 학교에 필요한 모든 지원 사업은 다 무상입니다. 근데 유독 교복만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헌법 정신을 이행시키고자 하는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상교복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첫 시도 올해 입히게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도 소재 이제 소재 연구 개발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봉제부터 시작해서 염색 이런 디자인 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교복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런데 이 재정사업을 돌림으로써 이 조달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현재 성남, 광명 등 경기 지역 5곳에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부모들의 눈높이 수요들을 정확히 맞춰드려야 됩니다. 학교마다 또 품질이 좀 다를 수 있고 학교마다 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교복지원센터 각 시군별로 이런 것들을 둬서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히는 교복이 최고의 수준의 옷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구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산 서구의 한 스터디룸. 온종일 민원 현장을 돌던 김 의원이 모처럼 시원하게 웃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인간의 문제. 그래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근거 조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법에는 어떤 근거가 있고 법에서 또 위임한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정의 내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김영환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인데요. 다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이 이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를 좀 이해하자라는 차원에서 직접 정책도 만들고 법령도 한번 제안해보고 조례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 정부, 경기도, 고양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정책과 조례를 제안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회를 견학하고 의원과 멘토링, 토론 과정을 거치며 정치 참여에 대한 현실적 시각을 갖는 대학생들. 실제로 대학생들이 제안한 조례가 도의회,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명예보좌관들에게 든든한 멘토가 되고 있는 김영환 의원. 때로는 열정적인 강의로, 때로는 뜨거운 토론을 함께하며 학생들을 현실 정치에 입문시키고 있는데요. 미래의 건강하고 당찬 예비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일인 만큼 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함께하는 김영환 의원. 본인이 살고 있는 이 현장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민주주의 기본적인 가치를 좀 이해하고 그 절차나 과정이 어떤지 어떤 삶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한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각 곳곳에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바꿔주고 정치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김영환 의원이 말하는 정치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를 위해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가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보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또 현안이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함께 대안을 내놓는 그런 좀 역할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통이라기보다는 인간 정치인 김영환,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한쪽으로 잘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정책통을 넘어서는 김영환 정치인,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